개발주자 미래에셋이 증권 사관학교로 불리는 전통의 대우증권을 인수했습니다. 자기 자본 8조 원의 초대형 증권사가 될 미래에셋은 글로벌 금융회사들과의 경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소비 심리가 미국 금리 인상 소식에 또다시 차갑게 얼어붙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용인 한숲시티에서 4,000세대 이상이 안 팔리는 등 대규모 미계약이 발생하자 대림산업이 결국 400여 명의 외부 영업 조직을 동원해 조직 분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체 서비스업의 매출이 늘어났지만 사업체 수가 매출액보다 빠르게 늘면서 업체당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공급 과잉을 빚고 있는 자영업 등 서비스업이 더욱더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래에셋이 올 연말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대우증권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지난 21일 본입찰 마감 후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는데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대우증권이 16년 만에 산업은행 품을 떠나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대우증권 패키지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애초 KB금융, 한국투자증권과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됐지만 입찰가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미래에셋은 2조 4천억 원을 제시해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기업 부문에서도 미래에셋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의 증권사가 출연을 하게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 해외 진출에 큰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자본 규모는 대략 3조 원대, 수십조 원의 자본금을 가진 해외 투자은행에 비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기자본 8조 원대의 초대형 증권사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본규모 4조 원대의 NH투자증권과 3조 원대의 삼성증권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 증권사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10조 원대까지 자본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으로서 세계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은 2003년부터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홍콩 법인을 세워 해외 진출을 시도해왔고, 2006년 중국 상하이 미래에셋타워 투자를 시작으로 해외 부동산 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해외 투자와 자산관리 부문의 강점을 가진 미래에셋 증권과 전통적으로 위탁매매에 강한 대우증권이 통합되면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은 다음 달 중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래에셋은 인수합병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합병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소식에 6개월 만에 다시 소비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한창입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은은한 불빛이 더해져 온기가 느껴지는 거리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소비 심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달리 차갑게 얼어붙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게가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 주택가격 전망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모두 나빠진 것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를 우려하는 불안 심리가 커진 탓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라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지금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 부진이 그동안 지속된 점, 그리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기 둔화도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번 달 103으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메르스로 지난 5월 105에서 6월에 99까지 내려간 뒤 사태가 진정되면서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미국이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을 계기로 가계 소비 심리는 움츠러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1년 후 주택가격을 예상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11포인트 떨어진 102를 기록해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경기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도 지난달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5포인트 내렸습니다. 취업기회 전망 지수 역시 대기업의 구조조정 칼바람 영향으로 한 달 새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대림산업이 6,725세대를 한방에 분양해 미분양 우려를 낳았던 용인 한숲시티가 결국 66%가량인 4,000세대 이상이 안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림산업이 400여 명을 동원해 조직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벌떼처럼 붙는다고 해서 조직 분양을 벌떼 분양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인 한숲시티의 밀어내기 분양 상황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대림산업이 용인시 처인구에 짓는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용인 한숲시티는 지상 29층 67개 동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내 6개의 대규모 테마파크와 스트리트몰을 설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3.3제곱미터당 평균 790만 원의 착한 분양가를 내세워 평균 청약 경쟁률은 2대1, 최고 126대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대로 용인 한숲시티 일반 분양 물량은 6,725세대 중 66%가 미계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한테 공개된 거는 4,000개고, 팀한테 공개가 된 게 4,000개면은, 제가 볼 때는 본부에 공개된 거는 한 4,500개 될 거고, 또 본부랑은 모르는 또 숨어있는 그런 호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4,500개나 남았다고. 사정이 이렇자 대림산업은 미계약 해소를 위해 이른바 벌떼 분양, 즉 조직적인 아파트 팔기에 나섰습니다. 70개 팀, 400여 명 규모입니다. 조직 분양팀들은 원천대행과 대대행, 그 밑으로 본부를 책임지는 복수의 총괄본부장과 일반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한 팀이 67명 정도입니다. 분양이 아시랑팔 보면서 마치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게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가기 금시키셔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총괄본부장은 팀끼리 고객이 겹칠 경우 분쟁 해결을 하고 숨겨놓은 물량을 빼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요자들이 첫 상담자를 기억 못해 다른 팀에 연결되면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팀원은 방문객에게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팀장은 팀원이 넘겨준 고객 정보를 활용해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팀원은 손님의 성향과 취미 등 개인정보까지 얻어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뿐만 아니라 김포, 한강, 신도시 등에서도 조직 분양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분양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져온 용인 한숲시티에서 대규모 미계약이 나오면서 분양시장의 먹구름이 깊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달 6일 상장한 제주항공이 어제 항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여파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제주항공 항공편 16편이 발이 묶여 최대 1시간 20분 지연 운항됐습니다. 사고와 함께 주가도 하락세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제주항공의 김포발 제주행과 김포행 비행기가 줄줄이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5,5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항공의 지연 운항 원인은 어제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 조절 장치 이상으로 급 강하해 승객들이 착륙까지 20여 분을 공포에 떨었던 사고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개발부가 조사관 3명을 급파해 모든 제주항공 비행기들을 점검하느라 출발이 늦어진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4년 전에도 똑같은 기내 압력 조절 장치 결함으로 사고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제주항공 주가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최근 다시 4만 원 선을 회복하는가 싶었지만 어제 사고로 제주항공 주가는 2.41% 내린 데 이어 오늘도 2.1% 하락해 4만 원 선이 또 깨졌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지난달 6일 상장 첫날 장중한 때 51,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공모가 3만 원 대비 7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단박에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지난달 20일 4만 원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장중 최저가 36,550원을 기록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처음으로 상장한 제주항공의 안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승객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 4분기 국내 건설 조선업체들의 회계 폭탄이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미청구 공사 대금을 회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정부는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건설 조선업체와 같은 수주산업의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 절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건설 조선업체들은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공사 진행률과 미청구 공사액, 대손 충당금 적립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미청구 공사액은 공사는 진행했으나 건설사가 아직 발주처에 공사비를 달라고 하지 못한 금액, 대손 충당금은 회수하지 못할 돈을 예상해 미리 손실로 반영해 놓는 금액입니다. 이에 당장 4분기부터 건설 조선업계는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청구 공사액이 폭탄이 될 전망입니다. 3분기 말 건설 조선업계 상위 20개사의 미청구 공사액은 31조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대손 충당금을 5%만 쌓아도 약 1조 5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 조선업계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영업비밀 노출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 발주처나 경쟁업체들이 원가 정보를 쉽게 알게 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면 발주자가 상대 국가의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서 대금 지급 조건이 굉장히 악화될 여지가 많고요. 이에 금융위는 한 발 물러나 손익변동과 충당금은 사업별이 아닌 부문별로 공시하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같은 회계기준 지침 개정안을 오늘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안건을 내달 13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장난감 대목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인기 완구의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장난감 업체의 주가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이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돈 있어도 못 산다는 터닝메카드. 완구업계 대목인 성탄절을 앞두고 품귀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닝메카드 제조업체인 손오공의 주가는 12월 이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달 1일 6,250원에서 출발한 손오공의 주가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6,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연말 수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주가가 4% 떨어진 것입니다. 손오공뿐만 아니라 다른 완구업체 주가도 비슷합니다. 공룡 캐릭터 곤으로 유명한 대원미디어의 주가는 이달 1일 이후 2.62% 내렸고 로보트레인 RT를 선보인 유진로봇도 같은 기간 4.56% 떨어졌습니다. 연말 대목을 맞았지만 장난감주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주가가 앞서 너무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 코스닥에서 손오공의 주가는 115.5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대원미디어와 유진로봇의 주가도 38.07%, 25.42%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완구주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분석합니다. 이익 안정성과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구 시장에서는 2, 3년 길게 지속 가능성의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손오공에서 그 히트 제품이 또 나오면은 괜찮은데, 타사에서 히트 제품이 나와버리면 그쪽으로 또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앞으로 국내 완구업체의 주가가 더 오르려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차기 히트작들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의 신탁 계좌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잠자는 돈이 무려 2,3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은 이번에 조치를 취해 잠자는 돈을 모두 주인 품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김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조회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영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로 증권사의 특정 ELS 상품에 투자하는 주가 연계 특정 금전 신탁 형태입니다. 네, 주가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만기 금액이 결정이 되는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권은 휴면성 신탁계좌의 주인들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연 1회 이상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온라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 9월 기준 휴면성 신탁계좌 수는 143만 6천 개, 금액은 2,299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상당 수준의 신탁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미거래 신탁 계좌를 찾아주기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또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수 비중은 0.2%로 매우 낮지만 금액 비중으로는 절반을 넘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특별 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 들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무엇이고 갑자기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익숙한데요. 이 주택연금은 어떤 거죠? 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9억 이하의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7년엔 약 500명이었지만 작년엔 약 5,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이보다 28% 늘어난 6,500명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달만 해도 가입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초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500명 정도였지만 이번 달엔 20일까지 이미 500명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가입 대기 중인 신청자들까지 포함하면 이달 가입자는 1,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달 들어서 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주택연금 희망 가입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네, 주택연금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서둘러 가입할수록 이득이란 생각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하는 주택가격당 연금액은 장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통상 집값 상승률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집값이 떨어질 거란 전망, 고령화로 인한 수명 연장 같은 변수들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내년 2월부터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내년 2월부터 1.9%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집값이 제일 높을 때 가입해야 유리하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집값이 올랐다가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올해 가입하면 내년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내년엔 아파트 거래량이 20%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른 지방 은퇴자들의 주택연금 문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번 연금액이 결정되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건데 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중 하나가 담보대출이 1순위여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걸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주택가격평가위에서 주택연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먼저 상환을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60세의 5억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담보대출이 없을 때 월지급액은 약 100만 원, 일시불로 1억 50만 원을 받게 되면 월지급액은 약 56만 원 정도입니다. 70대의 경우 대출을 빼고 월당 82만 원, 80세는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융안정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금통위를 4차례 열기로 해 연간 금통위 전체 회의 횟수는 유지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 횟수를 줄인 것은 매월 출렁이는 월간 경제지표에 함몰되기보다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을 보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6주일에 한 차례 열고 있어 연간 8회 개최가 대세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네, 지난해 전체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사업체당 매출과 종사자 1인당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서비스업 매출은 약 1,400조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와 보건사회복지에서 매출액이 특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당 매출과 종사자 1인당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사업체당 매출은 5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종사자 1인당 매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매출액보다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 한 대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다른 생활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LG전자 스마트 TV가 세계적 안전 인증기관인 UL로부터 스마트홈 기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 제품에는 웹 OS 3.0이 적용돼 사용자는 스마트 TV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로봇 청소기, 오븐, 조명 등을 이 스마트 가전들의 전기 사용량과 작동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거실에 있는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고 오븐에서 요리를 마치면 알림을 받아 조명을 켜는 등 스마트 가전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LG전자는 UL의 검증을 받은 이번 스마트 TV를 다음 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뚜기 진짬뽕이 라면 시장에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짬뽕은 출시 50여일 만에 1,000만 개의 판매를 돌파했고 출시 2개월 만인 오늘은 2,000만 개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판매 속도만 놓고 보면 프리미엄 짜장라면으로 올해 대박을 터뜨린 농심 짜왕보다 더 빠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경기와 인천은 0.01%로 미미하게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성탄절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370만 대로 작년보다 9.5% 증가하고 성탄절 당일인 25일 오전 지방 방향이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외환시장이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휴장하고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4일에는 1시간 늦춰 오전 10시에 문을 엽니다. 올해 온라인 시장에서 남성은 태국 방콕, 여성은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표를 많이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뒤의 배경은 내일 서울 하늘인데요. 성탄절인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흐려져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게 올라갔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해소돼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추워지겠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즐기시려면 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낮은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추워지겠고요. 토요일에도 영하 4도, 일요일에는 영하 9도로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흐려져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안개도 없고 미세먼지 농도도 평상시 수준이라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겠습니다. 속초 1에서 6도, 울진 1에서 8도 예상됩니다.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고 전주 영하 1에서 6도, 대구 1에서 7도 분포 보이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눈이, 동해상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서도 최고 2.5m로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이면 전 세계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꿈꾸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체로 만 5세가 지나면서부터 산타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9살에는 33% 정도만 산타를 믿는다는 텍사스대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요. 대신 37년 만에 큰 보름달인 럭키문을 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